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영석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좀 과분할 정도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소개받은 박영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송국에 기자로 계속 있다가 앵커도 오래 했습니다. 하고 또 박영석의 이슈앤 이슈 이래가지고 토론 프로그램도 주말마다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사장도 하고, 이제 사장하니까 이제 마치니까 벌써 2012년에 사장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에 또 이래 있다가 지금은 이제 대구 문화재단이라고 문화재단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또 뵙고, 또 특히 대구 자랑을 좀 하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대구 문화재단이 어디 있나 하면은 옛날에 여기도 그 어르신들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상고라고 있습니다. 대구 상고 대봉동에 대구 상고 그 건물이 1923년에 지었습니다. 9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 상고의 출신들이 그 옆에 사대부고가 있고 대구 상고가 있고 경북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사대부고만 있고 다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대구 상고도 그 자리에 센트로 팔레스라고 아파트가 들었었습니다. 거기 이제 팔아가지고, 그런데 본관 건물 그거만 놔뒀어요. 그게 이제 100년 다 돼가니까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본관 건물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요즘은 아파트 회사에 땅을 팔아도 건물 앞에 이렇게 마당이라도 이렇게 좀 두고 이렇게 팔았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빨간 붉은 벽돌 건물 이거를 보고 지금 대구 상고 본관 건물이겠네 이게 알 텐데, 건물 그거 하나만 다 놔두고 뺑 돌아가면서 다 팔아가지고 연금공단이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건물까지 다 이렇게 들어서고 그 뒤틈에 보면은 아파트 안에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대구 상고 출신들은 잘 아는 건물인데 거기에 대구 문화재단이 입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대구 문화재단이 생겼고, 그 문화재단에서는 대구 시내 대구에서 이제 시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술가들의 지원이라든지 무슨 그 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행정들 이런 것들을 대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신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산하 기관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 재산으로 217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이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되는 것들은 거의 다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시설도 운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수창동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연초제조창이 있잖아요, 그죠? 연초제조창 그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전부 작가들이 들어가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장이 되어가 있고 공연장이 되어 이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대구 예술발전소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민들도 좀 많이 와셨으면 좋은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등등 해서 그거 전부 우리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동에 가면은 그 옛날에 상업은행인데 지금 수제화 골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구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향촌문화관, 위에는 대구문학관 이래가지고 그 우리 문인들 출신들이 지역 출신들 유명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거기에 기념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범어내거리 가면은 지하도 이렇게 가면은 범어 아트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길게 170m 되는데 뭐 예사로 지나다니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거기 전부 다 또 작가들이 들어가서 창작 활동을 하고 거기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역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창에 거기 가다 보면 우럭 가는 데 있잖아요. 팔종 넘어가기 전에 길가에 가창 창작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팻말 붙어 있는 거 혹시 봤어요? 그것도 이제 폐교, 우럭 분교가 폐교가 있는데 그거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실 한 칸 한 칸에 작가들이 하나씩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1년씩 그림 활동을 합니다. 자고 먹고 하면서.
그 외국 작가들도 거기 두 사람씩 뭐 카나다, 이탈리아 이런 데서 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자기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에 이번 주말에 내년에 거기 입주할 사람들 이제 신청을 받아가 뽑으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6명 뽑는데 81명이 지원했어요. 외국에서. 뭐 저 유럽, 미국, 카나다, 러시아, 인도 이런 데 다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81명 신청했는데 한 70명 다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걱정입니다만은 그래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대구 시민들 예산으로 다 운영하는 겁니다. 대구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일체로 돈 받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무상으로 작가들한테 무상으로 다 대여하고 오히려 한 달에 30만 원씩 주면서 작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결국 시민들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달구벌 우리 뭡니까 컬러풀 페스티벌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틀 하는데 돈을 20억씩 너무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꼬지람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우리 직원이 한 60명 되는데 매일 제가 조회할 때마다 우리 250만 시민들이 주인님이다. 주인님. 그래서 주인님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리고 또 자세히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또 세금도 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우리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도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가다가 대구상고 옛날 건물 본관에 거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입구에서부터 잘 모시고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모시고 박 사장 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했던 그 시설에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좋은 게 많고 정말 그 사는 맛이 그런 데 있습니다. 있고 좋습니다. 여기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시는데 나는 의자가 책상이 원래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 오늘만 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참 보기 좋습니다. 특히 이 정말 그 만추의 정치가 넘치는 이 계절에 자리를 가득 메우면서 이렇게 뭔가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아카데미에 활동하시는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저도 아직 과문합니다만은 공자님이 그 논어를 2500년 전에 썼잖아요. 지금보다 예수님보다도 500년 전에 한 말씀이 논어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공자님이 정의를 했어요. 세상에 제일 기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배우는 거다. 거기 논어의 첫 구절이 학이시 섭지 부록 여로와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이편 1편이 학이편입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배우는 것이다. 때때로 배우는 것이다. 시섭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봐도 몇 번 먹으면 물립니다. 그죠? 좋은 옷을 입어봐야 그렇고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도 몇 번 돌아보고 이러면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좋은 것은 역시 이런 자리를 통해서든 어쨌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최고다. 이렇게 공자님이 정말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30년 동안 열심히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도움 주는 것 가지고 학교 다니고 먹고 이렇게 30년 살다가 자기 결혼해가지고 또 자기가 받은 것만큼 자식한테 열심히 또 키우고 그래서 60쯤 지나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60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환갑을 잔치를 크게 하고 지인갑도 있고 한 번이 아쉬우니까 두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죠? 최소 90살, 100살까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년 이 전에는 두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덩어리가 더 있는 거죠. 30년이 보너스로 생긴 겁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이 엄청난 행운을 얻은 거죠. 그죠? 전에는
우리 어른들 또래만 해도 전부 한 60 전후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94살까지 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운입니까? 그런데 그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피곤하고 괴롭고 뭐 아프고 지루하게 이렇게 30년을 보낼 바야 차라리 안 보내고 뭐 60대가 죽어버리는 게 더 낫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년이 보너스로 이 시대를 사시는 분한테 주어졌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이 사회의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리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알고 지금 30년을 보내는 거죠. 최고의 방법이 배우는 겁니다. 그죠? 공부하는 거. 그게 30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뭔가 소일거리를 만드는 거. 그죠?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으로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고 뭔가 움직이고 그래서 늘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30년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노하우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배우고 뭔가 봉사하고 자기 일하고 하는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마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알아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려고 왔습니다. 문화예술. 그죠? 정말 쭉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문화예술이 너무나 행복하고 문화예술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그게 거기서부터 문화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재단 대표로 되면서 우리 재단의 경영 목표를 문화예술로 웃는 대구 이래서 문화예술로 웃는 대구. 대구가 웃기는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문화예술을 통해서 웃자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대구에 공장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래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다고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 대도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만 대구에 48년생인데 그분이 은행 출신인데 돈을 자기가 창업을 한 35살 때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하면서 내 돈 60억 벌면은 내 인생에 막 최고로 성공한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창업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 600억도 넘게 벌었어요. 600억, 1000억을 벌었는데 그분이 술을 한 잔 많이 먹고 내한테 진짜 하더라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아드시고 집도 사고 다 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안 행복하다는 겁니다. 안 행복하다.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거죠.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돈만 열심히 번다고 행복해지면은 뭐 지금 우리 재벌 회장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들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반대로 돈 없으면 안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 한 푼 없어도 너무나 표정이 좋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 매개체는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이걸 페이지를 어떻게 바꿔? 조금 돌리면 됩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인데 5,000년 한 4,900년, 950년 그대로 있었어요. 4,000년 전이나 뭐 지금 100년 전이나 그대로인데 한 50년 만에 5,000년 동안 변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호롱불 켜고 이렇게 처음에 유년 시절을 보낸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호롱불 켜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온 동네에 텔레비 한 대 없어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TV 시청하기도 한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집에 텔레비가 석대 넉 대 아닙니까? 전화기 없어가지고 한 집에 누구 통장이 있으면은 뭐 누구 댁 전화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살았는 게 불과 어제 아랍니다. 그럼 지금 참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응?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 변화될 걸 지금 좋은 세상 만나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십 년 만에 이걸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날들을 보면은 그 농경 우리 살 때 농경 시대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힘맛 좀 있으면 어디 무승을 하든지 일하면 먹고 삽니다. 그죠? 힘맛 좀 있으면 살고. 그래 하다가 이제 그 무슨 공장이 많이 짓고 구미공단도 생기고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세상이다. 이랬는데 또 그것도 또 함부로 가가지고 이제는 뭐 기술 있고 이래도 무슨 아주 좀 전문화된 지식이 없으면은 또 도태되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지금 뭐 4차 산업시대, 무슨 4차 혁명이나 빅데이터 그러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문화가 최고인 시대. 뭐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좀 즐거워야 된다. 응? 내 인생 내 거다.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이제는 자식한테 전부 다 몰빵 이른바 그죠? 재산 다 줘버리고 자식한테 보험을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재산 다 줘가지고 보험 드는 이유가 자식이 내 아플 때 내 봉양하고 키워주고 병원에 할 거라고 애한테 다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도 그거 주면은 부모 봉양도 안 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른도 이제는 알아가 다 안 주잖아요. 그죠?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이제 세상이 됐는데 너무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이 어르신들은 TV를 통해서 많이 보신지 안 보신지 몰라도 이게 그 화면 잘 보입니까? 앞에 불을 좀 끌까? 괜찮나? 이게 방탄소년단 이렇게 하는 거야. BTS 하는 게. BTS가 뭐 영어로 방탄소년단 이걸 앞에 글자 따다보니 BTS 별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얘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 전 세계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공연했는데 일본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있었지만은 10만 명이 넘어 가득 찼어요. 인구가. 아이고 제가 세상에 아까 지금 끄고 있다가 또 이렇게 되네. 잘못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얘들 중에 두 사람이 대구 애들이야. 대구 애들. 하나는 저 태전동입니다. 태전초등이나 관음중학교 나와가지고 강북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가가지고 하고 있고 하나는 비산동에 유치원 다니고 이러다가 제1고등학교 다니다가 저래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동네 애들이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빌보드 차트 1등 세계 레코드 판 음반 이게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들이 지금 경제적 가치가 한 2조 원 되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조 원. 2조 원 되는데 우리는 공장 유치해가지고 물건 많이 생산해가 팔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지만은 지금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를 참 삼성하고 대표를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도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가지고 한 분기에 3분기는 9월달까지 아닙니까? 한 분기에 지금 180만 대를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7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현대차가.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에 180만 대 팔아가 이익이 4,600만 원 났어. 4,600. 이게 그 1년 다 합치면 4분기부터 합치면은 4, 16, 그죠? 뭐 한 1조 5천억,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자동차가 차 700만 대 만들어가지고 차 한 대 팔아가지고 남는 게 지금 30만 원이 잘 안 남아요. 차 한 대 팔아가지고. 현대자동차 좀 문제는 문제죠. BMW로 한 대 팔면 270, 80만 원 남는데 현대차는 지금 30만 원밖에 안 남다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현대차 영업이익이 뭐 1년 해봐야 1조 5천억, 6천억 나오는데 방탄소년단 애들이 여기 비산동에 하고 북구 태전동 애들이 뭉쳐가지고 전 세계를 띄우니까 2조씩 이렇게 지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문화의 힘이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난리라. 어떻게 하면은 몇 조씩 이렇게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계속 수출하는 거, 뭐 섬유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기계를 만들고 그것만 생각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죠? 응? 그거 가지고 1등 하려고 하니까 1등이 잘 안 돼요. 우리보다 선진국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도 경제 10대 대국이 됐지만은 그것만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1차 한류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죠? 대장금 이런 거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거를 외국에 지금 전시를 가면 다 이걸 틀어가지고 시청률이 뭐 1등씩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속극 그 봤던 것들이. 그래서 뭐 이순재 어른 이런 분들이 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따가 어디 외국에 갔더니만은 화장실에 갔는데 저 시골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공산품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에 수출을 외국에 나가니까 이렇게 크게 먹히더라. 그게 지금 57조 원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했는 거 지금 3배, 4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가 이제는 대세고 문화가 힘이고 문화가 결국은 복지다. 정말 저는 문화가 복지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 시골에 가면은 동네 어른들이 아침만 되면 한 10시 돼가지고 버스, 시내버스 공차라고 이래 타가지고 처음 병원에 가 누워가지고 한 2시간 치료받고 이래 쭉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복지죠. 아픈 걸 치료해 주니까. 근데 그것만 복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만 해가지고 병은 날지 몰라도 마음은 안 행복하잖아.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의료 복지가 돼야 되겠고 그보다는 그 근본적인 복지는 이 문화예술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 정말 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그림도 걸어 놓고 뭐 많이 해놨는데 안 오시는 거야. 거기 오셔야 되는데 와가 그림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뭐 이래 마음도 내가 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죠? 그런 거를 하자고 지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문화가 정말 복지고 행복이고 가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데 우리가 세계 1등이 많지만은 이제는 보니까 물건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것도 해야 되죠. 당연히 1등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는 대책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문화로 세계 1등으로 한번 가야 된다. 아까 방탄소년단이 세계 1등하고 지금 1등들이 많아요. 골프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 골프. 여자 골프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가 유학 오잖아요. 같이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다니보고. 그런데 골프장은 전 세계 보면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디 막 산골 조만한데 이런데 그죠? 좁아요. 그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등들이. 응? 뭐 양궁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1등들이 스포츠 쪽에서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화 쪽으로도 이제 한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 1등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지도 지금 좀 안 익숙하죠? 그죠? 아니, 이 지도는 우리가 많이 봤는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가운데 세계 지도인데 많이 봤는데 원래 지도는 전 세계 지도는 맨 위에 저 지도로 시작을 했죠. 사실은 저기 가운데 있는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죠? 영국. 그리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최고니까 자기 중심으로 지도를 저렇게 펼쳐놔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저 끝에 우리가 일본하고 맨 오른쪽에 아니습니까? 가에. 그죠? 동쪽으로 맨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이라 해서 극동. 파이스트 해가 그죠? 극동이고 중간쯤에 있는데 저가 중동이잖아요. 우리가 맨 멀리 있는 동쪽이고 중간쯤에 있는 게 중동. 그래서 중동 하는 거 아닙니까? 중동. 응? 미들 이스트 해가 그게 영국이 중심이다 이거죠. 내가 봤을 때 맨 끝에 코리아, 일본, 극동, 그다음에 중간에 중동. 이제 영어로 이제 뭐 자기들이 이름을 미들 이스트 해놓으니까 우리가 번역을 중동, 극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뭐 극동 지금도 극동 건설도 있고 뭐 극동 방송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저 영국 중심의 사고이죠. 그죠? 영국 중심. 뭐든지
힘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리도 보면은 힘센 사람 가운데 많이 앉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 서쪽에 있는 거,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저게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대서양이 뭡니까? 큰 서쪽 바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대서양 아닙니까? 그 영국 자기가 중심으로 보니까 서쪽에 큰 바다다. 대서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국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는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냥 중동, 극동하고 대서양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시대가 되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있다가 여러 가지로 침몰을 해가지고 위세가 떨어지고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더 부흥하니까 미국 중심의 지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세계 지도가 되다가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1등인 세상으로 지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우리는 문화예술의 잠재력이 너무나 많더라. 지금 시험 삼아서 몇 개가 나왔는데 막 1등 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게 이분이 정말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크게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보면은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힘센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 때문에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 원치 않는다. 힘세면 자꾸 어디 때리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걸 원치 않는다. 우리의 그 부력, 우리의 그 재산이나 힘이 있잖아요. 부력이나 강력은 그냥 놈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막을 정도만 되지 우리가 넘치도록 힘이 있을 필요 없다. 단지 우리한테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가서 우리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화로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김구 선생이 1947년에 이렇게 자기 논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이것을 저는 보면서 막 정말 너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하기도 전에 이런 어떤 식견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실 수 있었겠나 놀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대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 되자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을 떠나서 도시들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늘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오늘 막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겁니다만은 대구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꾸 이렇게 저평가해요. 첫째, 흔히 가는 게 대구에 먹을 게 어디 있노? 그리고 또 뭐 갑니까? 대구에 볼 게 어디 있노? 그죠? 아니, 대구에 물기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 음식도 대구에 없는 게 없어요. 인구 250만이 사는 대도시에 자기가 못 찾아 그렇지 없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7천짜리도 다 있어요. 자기 못 찾았다고 흔히 대구에 먹을 게 어디 있노? 대구 볼 게 어디 있노? 대구 다 가봤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대구 예술발전소도 안 와보시고, 가창도 안 와보시고, 달성의 마비정도 안 가보시고, 팔롱서 꼭대기도 안 가보시고, 도동서원도 안 가보시고, 앞산 꼭대기도 안 가보시고,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향천동의 그 곳곳에 요 유서 깊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안 가보고 그냥 집에 앉고 볼 거 어디 있노? 가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차 가지고 대구보다 훨씬 못한데 무슨 전남이나 어디로 해가 3시간, 4시간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어디 갔다 왔나? 어디 좀 절 하나 갔다 오고, 아니면 어디 절 끼어가지고 옆에 가 회 한 사람 묵고 왔다. 그래 이제 대구 볼 거 없이 그거 갔다 왔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대구가 신라시대 때, 그죠? 신문왕입니까? 그 왕이 대구로 경주를 옮기려고 했던 도시가 대구입니다. 천도하려고.
그리고 대구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 아까 기술의 시대에 했지만 우리 산업화가 이루어진 건 대구 섬유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섬유가 되니까 기계도 되고 뭐도 되고 다고 되고 해가 자동차까지 해가지고 이래 불쏘시개가 되고 밑받침을 한 게 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끌어갔던 그 어떤 지도자들 대구에서 다 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구 없으면 그리고 6.25 일나가지고 다 내려 낙동강 방어서 이거 다부동하고 여기서 무너졌으면 부산도 갚습니다. 부산하고 대구만 남았잖아요. 그게 대구입니다. 응? 이런 대구에 그 안에 이렇게 살펴보지도 안 하고 제일 욕하는 사람이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 욕하는 게라. 별거 없다. 뭐 그거 볼거면 볼거가 돼 있노. 가보지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덕되는 게 뭐 있나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의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자기 가치가 높아집니까? 뭐가 됩니까? 무슨 식당을 내가 하나 하면은 누가 가서 식당을 어떤 거 하면 이거 맛있습니다. 어? 우리 집에 한번 더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대구 우리 스스로 파이다 이러는데 누가 대구에 오겠어요? 참 이상한 풍토가 대구에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착 전도를 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딴 데 사람이 귀 기울일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대구 출신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서울로 대학에 가가지고 서울에 취직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대구를 더 욕한다는 얘기도 막 들릴 정도예요. 고향을 좋다 해야지. 그 여사한 사람들이 스스로 욕을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욕은 아니라도 우리를 좀 깔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그 우리를 깔봐가 뭐 덕이 되냐고. 실제로 깔볼 정도도 아닙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도 답답해가 내가 그래서 써놨는데 이 김춘수 시인이 신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지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한테 와 꽃이 되었다 하는 꽃이란 유명한 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대구를 사랑하고 좋다고 그러고 어디 동네 가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애정을 가져야지. 그것이 내한테 꽃이 되기도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했잖아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를 너무 안 쳐다보는 거야. 그냥 뭐 해도 야, 물 게 어디 있노? 볼 거 어디 있노? 차라 딴 데 가자.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우리를 스스로 자꾸 디스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정말 우리 극복해야 되겠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우리 자랑거리들을 보면은 잘한 거. 지금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이거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전 세계에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대구가 음악의 창의 도시다. 대구에 유명한 음악가를 너무 많이 배출했어요. 무슨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동요라든지 무슨 가곡 부르는 거에 정말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대구 분들이 만들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유명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또 국채보상운동 이 기록물들이 세계 기록물로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 기록물 유산으로. 국채보상 기념공원 알죠? 옛날 중앙공원에 했던 곳에, 그죠? 국채보상 이 운동만 해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구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10년에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1905년에 을사조약하고 1910년에 망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나라가 막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 스스로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돈 내가 이거 갚자. 이거 나라가 빚이 많으니까 이 나라 이거 자빠질라 그러고 빚 이거 탕감 안 하면은 우리가 큰 소리 하지도 못하고 빚쟁이한테 나라 이거 그것도 땅이 다 넘어간다. 맞잖아요. 빚쟁이 땅 넘어가거든요. 땅이 넘어갔잖아요. 일본한테 빚을 많이 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빚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일본한테 진 빚이.
그때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에 한 1,300만 원 됐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470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국회의원도 싸워가 지금 예산 심의를 못 하고 있는데 470조인데 뭐 어쨌든 이것도 그때 그 정도 규모라고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1,300만 원을 갚는 방법이 없는가를 대구 분들이 그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문사라는 어디 출판사 그 회의하다가 이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때 우리 남북한 다 합치가 그때는 38선 전이잖아요. 2천만이래 2천만 우리 국민이 지금 5천만 명이지만 2천만 명인데 전 집집이 담배를 다 피우니까 담배를 석 달만 끊자 1년 끊으라 하면 그거는 뭐 잘 지킨 사람 없을 끼고 석 달은 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담배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끊으면은 20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0전 모으면 지금은 담배 한 5천 원 하니까 한 달 끊으면 한 15만 원 모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끊으면 20전이니까 석 달만 끊다. 그러면 각자가 60전씩만 내자. 그러면 2천만 명이잖아요. 2천만 곱하기 60전 하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석 달만 담배 끊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일본에 다 갚아보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들 다 몰아내보고 우리가 나라가 반대에 쓴다.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자. 라고 했는 게 국채보상운동 아닙니까? 그게 1907년 2월 21일 날 시민회관 옆에 여기서 첫 대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을 우리는 1907년 2월 20일 매 해마다 이제 2월 21일 날 그거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도 그런 나라가 없는 기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돈을 20만 명인가 지금 돈 내는 명단이 다 있습니다. 신문에. 돈을 뭐 그 먹고 살기도 없는데 그때 뭐 옷도 하나 없으면서도 뭐 섬도 내고 기생 있잖아요. 기생들도 전국의 기생들이 돈 다 냈어요. 대구에 남일동에 여자들 7명이 먼저 내니까 기생들 다 내고 무슨 심지어 깜방에 가가 있는 재수도 그죠?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 이게 그 신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지 냈는 게 아니고 그 얼마나 소중한 기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 유산이 되는 거죠. 그거를 대구에 시작했다. 정말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대구 시민들입니다. 그 대구 시민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IMF 터져 보니까 금을 또 다 내보잖아요. 그죠? 저도 냈습니다. 그때 뭐 다 냈죠. 그죠?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 정말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대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2.28 민주운동 이것도 국가기념일 됐어요. 5.18처럼 그죠? 2.18 국가기념일 되고 3.15가 되고 4.19가 되고 5.18이 되고 60이 됐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먼저 민주 국가기념일 시작하는 게 2.28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회관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일로 만들었잖아요. 2.28이 있으니까 그때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해가지고 뛰쳐나온 겁니다. 신천에서 대통령 유세한다고 야당 대표가 그 유세하니까 그 몸가라고 자유당이 학생들이 일요일 날 학교 다 나오라고 했는 거야. 학교 나오면은 유세장에 안 갈 거다 이래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 데모를 시작했는 게 그게 데모고 2.28이 시작한 3.15 부정선거 거기에 항거가 일어나고 4.19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19 운동은 2.28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념일이 되고 신안 선열공원, 신암동에 가면은 선열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네. 예. 거기 독립유공자들만 52분이 거기 계십니다. 독립유공자만. 집단으로.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립묘지로 됐고 독립운동 아까 지금 대구 없으면 못 지겠다 하니 대구 경북에 독립운동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안동 같은 데는 안동 그 작은 시 하나가 저 경기도나 강원도나 도 전체 독립운동가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런 멋있는 곳이 동시에 지금 문화예술로 이것도 지금 진짜 불가사의 정도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벌써 200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페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표가 다 팔린다는 겁니다. 그죠? 오페라가 얼마나 지루합니까? 딴 도시에 하면 안 갑니다. 아예. 지없다고. 근데 우리는 갑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자부심 느낄 만하죠. 응? 무슨 노왕놀이도 아니고 저게 오페라를 하는데 딱 앉아가 1시간, 2시간씩 앉아가지고 느끼고 즐기는 게 대구 시민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단하죠? 이게 그래. 이번에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거든요. 저게 16회야, 16회 벌써. 5회, 6회도 아니고. 이게 비록 삼성에서 지었습니다만은 오페라 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오페라. 지금 부산에도 없습니다. 부산에 지금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대구에 오페라 하우스 있는데 2대 도시 부산이 오페라 하우스 하나 없어가 되느냐? 막 해가지고 롯데가 돈을 막 1,000억을 내서 그거는 삼성이 냈는데 이게 지금 1,000억 가도 안 돼요. 한 4,000억 들어가야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 하나 지으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오거돈 시장 앞에 서병수 시장이 착공식을 했는 거라. 응? 1,000억 가지고 딴 거는 시민 세금과 한다고. 그 시장이 바뀌었어. 바뀌니까 아니, 나머지 1,000억, 2,000억, 3,000억이 어디 있냐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중단을 시켜가지고 지금 부산에 날라가 있어요. 반은 오페라 하우스 짓자하고 반은 우리가 그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오페라 하우스 지을 돈이 어디 있노? 딴 거 할 게 셌는데 시민 세금들이가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16년 전에 이걸 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돈가루로 윤신득의 사회 찬미 이 오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대구입니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그죠? 뮤지컬도 도시입니다. 그죠? 뮤지컬 이것도 이게 다른 도시에는 가면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산 같은 데는. 대구에는 이걸 됩니다. 전성 매진이에요. 이게 하면은 왜된 파인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그 오페라의 유령 아닙니까? 이건 내가 참 자랑 삼아합니다. 제가 MBC 사장을 할 때 이걸 유치를 했는데 2010년 10월 16일부터 11년 1월 2일까지 이게 지방 최초 공연이고 최장기 공연 93회를 했어요. 93회. 12만 명이 와서 10만 명, 12만 명 가면 어느 정도 가면은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 평균 그죠? 티켓 하나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 얼마입니까? 120억 매출 올렸습니다. 120억. 표 팔아가 120억씩 팔리는 데가 대구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물론 있으면서 대구 다 안 돼가지고 부산도 팔고 주변에서 좀 팔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는 데가 대구입니다. 아니 뭐 옆에서 팔아야지. 대전도. 그러면 대구에 동대구 여기 오면 셔틀버스로 계명대학까지 실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게 지금부터 7년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우리는 이런 또 시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명아트센터. 그렇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라이온킹. 혹시 보신 분? 예, 이제 아직 연말까지 하니까 공항 가보시면 좋겠는데 좀 비싸더라, 그지? 16만 원, 17만 원씩, 18만 원씩 이래 하는데 그래도 대구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응?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게 지금 세계 투어를 합니다. 오리지널이 왔는데 이게 그 대구에 처음 온 겁니다. 지금 대구에 와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부산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대구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일 판가름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은 더더욱 아니고 그만큼 대구의 문화 수준이 대단한 걸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회사인데 마케팅 전략을 얼마나 많이 따져봤겠습니까? 근데 야 대구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구에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계명아트센터에서 합니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그죠? 사진 비엔날레 저기 예술발전소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걸 했습니다. 여기도 유료로 했어요. 유료로. 돈을 받고 전시를 지금 우리 대구의 이 수준이 돈을 받고 전시를 하는데도 거의 7만 명, 10만 명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대구 시민들이 수준이 높습니까? 응? 그냥 오라 계속 딴 데는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돈 내고 가가 사진 보고 온단 말이죠. 응? 연극도시, 그죠?
패션 도시, 현대미술 이런 것들이 전부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극도요, 대구가 대단합니다. 우리 그 하늘극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늘극장이 국립극장이었어요. 우리 전쟁 때 그 대구로 하늘극장을 국립극장으로 옮겨가지고 전쟁 끝나고도 그게 그 60년까지 계속 국립극장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순수제술 쪽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멋진 축제도 많이 열립니다. 그죠? 컬러풀 페스티벌도 하고 치맥 주는 거는 사람이 뭐 수십만이 옵니다. 그죠? 치맥. 동아시아 보자기 페스티벌 한 것도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했는데 제가 뭐 보자기 축제 이러니까 보자기가 뭔 축제? 도자기 축제 아니가? 이렇게 묻던데 보자기 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보자기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하고 우리나라 삼국을 관통하는 것을 이렇게 문화로 같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 수도 오고 중국 수도 왔거든요. 이 보자기가 삼국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한다 이래가지고 보자기를 매개로 해서 축제를 했는데 이거 우리 축제하고 나니까 어디 충청도 어디서 젓가락 축제를 또 뭐 한다 합니다. 젓가락이 뭐 삼국에 뭐 딴 나라도 젓가락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다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부심 느낄 만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대구 시립교향악단 아닙니까? 저 지휘자가 줄리안 코바체프라는 사람인데 지난 16일 날 금요일 날 451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정기 공연. 대구 시립교향악단. 대구 시립교향악단 자주 가보시겠지만은 지금 가려고 하면 3만 원 내어 갑니다. 3만 원. 다른 도시는 5천 원, 만 원 이래 합니다. 시립교향악단이 뭐 다른 도시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잖아요. 조그만 도시도 좀 큰 데서 뭐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런데 자리가 안 차요. 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 원 했어요. 2만 원도 했어요. 지금 3만 원까지 하는데도 전석 매진입니다. 그죠? 대구 시민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딴 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이렇게 오페라도 다 사버리고 뮤지컬도 다 사버리고 이렇게 뭐 교향악단 해도 전석을 매진을 3만 원씩 내고 들어오고 이런 문화도시 시민들이 어디 있냐고. 응? 최고 아닙니까? 정말. 또 자랑거리들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가보셨죠? 저기 저 강정보. 응? 이것도 이렇게 물고기 물에 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뭐 있습니다만 이 디아크 그죠? 이게 저 하닐 라시드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설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작품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한번 와가 봅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교과서가 될 정도로 유명한 건물들이 대구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100대 피아노 콘서트 이런 것도 한다고 100대. 피아노를 100대를 모아가지고 야외에서 연주를 하는 이게 대구입니다. 여기에 가보셨죠? 예. 사람이 인산인해로 와가지고 그죠? 얼마나 참 그 대단한지 이게 그 왜 100대 피아노를 여기서 강가에서 하느냐 아시죠? 1900년 그죠? 1900년 3월 26일 날 옛날에는 부산으로 배로 싣고 오면은 이 낙동강으로 배로 사문지까지 왔습니다. 배로. 그래 피아노가 대한민국 1호 피아노가 사문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동산병원의 선교사가 피아노를 싣고 온 거야. 응? 그게 날짜가 다 있어. 그게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피아노입니다. 지금 집집 피아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잘한 거죠. 달성군에서. 그죠? 아, 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피아노 100대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과나무도 일로 들어왔잖아요. 사과나무도. 네? 사과나무도 동산병원에 있는 선교사가 피아노도 가오고 사과나무도 가온 거야. 그게 일로라. 그래서 지금 저 사무실 나루터에 가면은 그 이제 자손목이라 해가지고 지금 그 동산병원에 가면은 손자목, 그죠? 손자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나무 이제 그 사과나무가
그 주구가 접붙여 가지고 아들 소나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늙어 주구가 지금 손자 목으로 이래 키우고 있거든요. 나라 대구시가 그걸 갖다 시목 저 관리를 합니다. 해서 하는데 거기도 가면은 저 사무진 나루터 가면 소나무도 그것도 하나 분양받아가 해놨다고. 그래서 피아노가 대구로 처음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응?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의 문화가 그죠? 그 음악에 서양 음악의 문화가 들어왔다고 상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진짜 놀라운 것은 국제보상운동 건모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어쩌고 정치적인 뭐 문제 때문에 그래서인지 원래 예산이 깎여 붙어 못할 지경이 됐어요. 달성군에서 돈이 한 4억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시민들 들고 일어나서 돈을 우리가 모으자. 이거 100대 피아노 예산을 우리가 모으자. 이래가지고 초등학생도 돈을 내고 돈 내는 거 정말 좋아해. 막 이래가지고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달성군의회 이런 데서도 시민들이 다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로 우리 대구 시민들의 문화예술 상황이라 하는 것은 끝이 없다. 정말 놀랄만하다. 여기서 보시죠. 모금함에 돈을 막 넣잖아요. 100대 피아노 하라고. 응? 10,000원도 내고 50,000원도 내고. 응? 그게 대구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렇게 대구의 자랑거리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야 어떻게 대구가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튼튼히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돌아보자. 이래서 보니까 우리 지역을 지켜온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이분들의 힘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어져 오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문화예술의 그런 영향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을 현창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안 하니까 참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은 아까 우리 자세히 보아야 뭐 사랑스럽고 뭐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거를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더 사랑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하려고 있는데 다는 못 외우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20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년, 17년에는 12명. 그 다음에 올해 4명. 그죠? 서예가 박기돈, 시인 이장희, 영화감독 이규환, 작곡가 하대영. 전부 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분들 전부 대구에서 출신들이야.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못 알아주고 뭐 서울 사람만 이렇게 뭐 좀 잘 되는 것이 뭐 이래 쳐다보고 우리는 그만 우리 스스로 좀 무시를 해버리고. 그죠?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흔히 선거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어디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아니면 중학교 졸업해가 떠나갔다가 저기서 뭐 다 하고 있다가 일 없어가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더 좋은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좀 스스로 낮추고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좀 더 서울의 중앙에 있는 걸 더 우월하게 보는 우리 스스로의 이 참 정말 버려야 될 그 사고들이 우리 스스로를 점점 더 퇴락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방송에 있을 때 기자했습니다만 뭐 부장하고 국장 할 때도 그 기차 타고 가면은 서울에 뭐 상행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울서 대구 오면 하행선. 그것부터 다 바꿔라 우리는. 대구 MBC 뉴스에는 그거 안 나옵니다. 서울행, 부산행 이래 나오지. 서울은 위상이고 대구는 왜 아래 하냐? 그죠? 서울은 올라가고 우리는 내려가고 저 밑에 있는 거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무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서울은 저 위이고 중앙은 우리 밑에 아래 것이 되고 이거를 우리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용어 하나까지 그죠? 무슨 이런 것이 다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 한 지도 20년, 30년 돼간데도 아직 지금 대구 강에 뭐 볼 거 있나, 물 거 있나 이러고 뭐 서울 가보자 이런 사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께 더 대단하다. 응? 우리를 스스로 자랑 안 하고 누가 자랑해 주겠냐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선양하고 있는데 다 교과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죠? 잘 모르고 지나가고 이랬던 건데 내년에도 우리가 한락합니다. 미리 선정을 했어요. 시민들 투표도 하고 다 해가지고 무용가 김상규, 희곡작가 김영보, 서양화가 서동진, 또 성악가 이점희 이 네 분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분들을 포사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대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겁니다.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야, 네 분들,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거를 잘 못 알아보고 멀리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분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12명 선정하고 또 올해 4분 선정하고 내년에 4분 선정하고 해서 지금 20분을 각계 문화예술의 지역 출신의 대단한 분들을 지금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이분들을 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나가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수성 아트피아에서 최근까지 전시회를 했는데 뭐 가보신 분도 못 가보신 분 있겠지만은 석재 서병호입니다. 석재 서병호. 집에 혹시 족자 이렇게 뭐 서에 있으면은 석재 써놨는 거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죠? 이분이 대구 상공회의소 초대 회장도 하신 분이라 돈도 많으신 분이었고 그런데 서해로서 참 일가를 날렸던 분입니다. 저 세인사가 막 8만 대장경 선앙 받죠. 그 이분이 써놨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괴사, 803 파괴사 이것도 이분이 썼는 겁니다. 그죠? 그 파괴사를 가더라도 석재 서병호 선생이 쓰고 썼는 글이구나. 해인사 가더라도 8만 대장에 저 우리 석재 선생이 썼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이거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살던 집입니다. 지금 저 식당 하더라고. 저 시내 그 안빛골 간 여기에 이분이 석재 선생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5월 달에 이 집에서 식당 하루 빌리가 한 일주일 빌려가지고 작품들을 석재 선생 작품들 다 모아가지고 이 집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했는데 지나가시다가도 이 석재 선생 집이구나. 저 박기돈 써놨네, 그죠? 그 옆에 바로 옆집이 이제 이거 이상정 장군, 그죠? 이상화 선생 그 형님 집입니다, 그죠? 그 여도명 또 식당 일에 합디다 하는데 이런 돈만 많으면은 이게 우리가 참 시에서 관리를 재단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 안에 기념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참 돈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걸 지금까지 안 돼. 저기 개인 재산이라죠. 저러다 헐어보면 저게 없어져 본다고, 그죠? 사라진 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참에 또 이야기하면은 이런데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고 이런데 문화예술 쪽에 돈을 너무 적게 쓰니까 2%도 안 돼. 원래 국가 예산이 470조인데 그 문화부 장관 하는 분이 도정환 장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장관이거든요. 그 장관이 하는 게 내년 예산 전체 합치니까 7조 1천억밖에 안 돼. 470조 중에 문화, 체육, 관광 세 개 합쳐가. 그러니까 문화만 띄가 보니까 문화 2조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470조에 2조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뭐 1%가 아니가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군대 탱크 사고 뭐 하는데 한 30% 갚는 거야. 그러고 의료복지 뭐 하는데 한 100조 이상 갚으래요. 100조 갚으리고 길 내고 공단 닦고 뭐 하는데 그게 뭐 한 20, 30조 갚으리고 다 그거 갚으니까 이런 거를 정작해야 될 이런 부분에는 너무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중앙의 예산이 그러니까 지방 예산도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대구시 예산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 쪽에.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해도 다른 게 뭐 전체가 부족하니까 전부 돈 달라 그러니까 대책이 없긴 합니다. 그죠? 이 행편만 되면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다 관리해가지고 오래 지키면 되는데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인성이란 화가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인성. 대구 출신입니다. 그죠? 참, 수창초등학교 나온 분인데, 이분은 우리 미술한다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근데 이 대구 분입니다. 그죠? 대구 분이고. 이인성 그러면은
이름이라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의 그림이 벌써 1934년, 그리고 이때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죠? 이런 그림은, 지금 막 수십억 합니다. 그죠? 대단한 분입니다. 벌써 그 당시의 그림이라도 너무 아름다웠죠. 그죠? 이때는 일제시대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분인데, 남산병원 김재명의 딸 김옥순과 일본 유학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최초로 아틀리에, 그림 그리는, 화방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남산병원 2층에 아틀리에를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남산병원 자체가 헐어붙다니까. 응? 이상한 집 하나 짓는다고. 이런 것들도 다 있으면 대구의 최초, 영남 지방의 최초죠. 우리 아틀리에. 그게 보존이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없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리고 계산성당, 그죠? 계산성당도 저 있는데, 지금 천주교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계산성당에도 구경 많이 가잖아요. 알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저기 가면은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감나무. 저게 이인성 나무라고 지금 가면서 그 팻말 붙여놨는데, 저게 그림 속에 1930년대 그림 속에 저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보면 저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면 더, 느낌이 다르죠. 그죠? 이제 최근에 저 집을 대구시가 재단하고 같이 샀습니다. 다행히 저걸 사가지고 이제 저기 이인성 기념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 사면은 저게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없어져 버리니까. 저게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사가 있으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게. 그죠? 그 다음에 이상화 시인은 너무 잘 알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면서. 이분은 이제 저기 상화 그 집이 있잖아요. 근대 골목 투어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은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대구 볼 것 없다 그러면서 딴 데 다 버스 마차가 가지 말고 그 시내 한번 가봐요. 진골목으로 굴러가서 식당도 한번 가보시고. 응? 갔습니까? 예. 그래, 이분이 이상화하고 형이 이상정 장군이고 저는 형수인데, 권기옥이라는 그 형수인데, 이상화. 저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예요, 비행사. 비행기 몰았어요, 저 여자분이. 전투에도 막 참가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 삼형제가 제일 큰 형이 상정, 그 다음에 상화, 그 다음에 상백, 이렇게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다 정말 이이루 선생이 자기 삼촌이고, 그래서 대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죠. 집들이 여기는 이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고택. 저렇게 관리하면 이제 영원히 가겠죠, 그죠? 근데 상화 시비도 달성공원에 가면은 상화 시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입니다, 저게. 그죠? 달성공원에도 너무 오래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십시오, 그죠? 가보시고 비석도 저래 한번 가보고, 이게 우리나라 시비 중에 지금 시비가 전국에 한 수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최초의 시비입니다, 그죠? 근데 대구에서는 또 상화가 유명하다 보니까 상화를 기념하는 게 수성구에서도 기념하고 중구에서도 기념하고 달서구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좀 골치도 아픕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는 소설가 이장희, 그죠? 이 책에 나오는 고을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하는 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대구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제가 한 20명 넘잖아요. 21명. 엄마, 새엄마 있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자살했습니다. 이게, 경도 아주 똑똑한 어른인데, 두 계모와 배달한 형제와의 갈등 때문에, 공초 오상순이라고 또 유명한 우리 문인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29살에 자살을 했는데, 대구문학관에 가면은, 이 교과서도 나오는 시인이고요. 대구문학관에 가면은, 고을 이장희
이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꼭 한번 가가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기 벽화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문학관에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진건, 그죠? 뭐 너무 소설가 유명하시죠? 응? 운수 좋은 날, 뭐 빈처 이런 거 있고, 그죠? 이분도 이제 대구에 아버지가 우체국장이었는데 그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문단에 늘 교과서 공부하면 나오는, 이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시험도 늘 나오는 그런 유명한 분이 대구 분이다. 그래서 고월 이장이 현진건, 뭐 석재, 뭐 이러면은 야 대구가 나은 분이다 이렇게 좀 자랑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책 책에 나오는 게 너무 많죠. 운수 좋은 날, 비상과 러브레터, 술권하는 사회 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 이분이 썼던 겁니다. 달성공원에 저기 두류공원에 가면은 문학비가 있습니다. 현진건 문학비 여기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음악 쪽에도 유명한 분이 많다 그랬죠. 이거 박태준, 그죠? 뭐 개성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뭐 너무 많아요. 유명한 게 오빠 생각 노래 어떻게 부르지? 그 다음에 뭐 맴맴 이것도 그죠? 뭐 동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부 다 이분이 다 했던 작곡해서 만든 노래들입니다. 오빠 생각도 기억 안 나네. 덤북새. 예. 그 다음에 뭐 맴맴 그거 저거는 고추 먹고 맴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박태준 선생님이 전부 대구 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저 청라언덕에 가보셨죠, 그죠? 그 사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무생각. 그 봄의 교향악이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분이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느낌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박태준, 현진건, 뭐 이장희, 뭐 이제 이렇게 석재 뭐 하더니 이렇게 좀 외화가 가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우리 3.1 운동 그 계단이라 그러죠, 그죠? 저때 태극기를 몰고 요 노래가 나오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하는 노래 그것도 이제 다 지으시고 너무너무 유명한 곡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 바로 지금 대구 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현재명 이분 뭐 고향 생각, 희망의 나라로 그 집 앞 가을 뭐 너무나 이 박태준 이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음악 책에 보면 박태준 아니면 현재명이라, 그지? 참 뭐 김성태 좀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실례지만은 이제 조금 친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현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워낙 그때 막 잘 나가고 대가라 가지고 이러 보니까 이제 일본을 위한 그런 곡도 만들고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용서가 안 된다 이제 이래 돼 가지고 음악회 하려고 해도 못하게 뭐 하고 막 이런 반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서울대 음대 학장도 하고 그죠? 자꾸 김진균도 있습니다. 그리운 파초 푸르는 날 뭐 이런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음악 쪽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효성여대 지금 대구 가톨릭대 교수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죠? 진달래 꽃 못 잊어 조헌 뭐 이런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연극인 이것도 홍해성 상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재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구 분이고 영화 감독도 그죠? 임자 없는 나룻배 이규환 우리가 현장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전부 다 대구에서 나서 활동하고 우리나라의 영화인들 그러면은 연극인들 그러면 이분을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바로 전부 다 대구가 낳은 인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죠? 들국화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국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국화가 있지.
여러 종류의 국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들국화라고 하고 치웁니다. 그죠? 들국화 중에 뭐 숙부쟁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구절초, 그 다음에 뭐 개망치 합니까? 벌개망치, 그 다음에 감국, 상국, 국화만 대표적인 한 6가지 넘어요. 그죠? 그 키가 차이가 나고 꽃잎의 숫자가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국을 감국 불러주고 상국을 상국 불러주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꽃의 의미라든지 꽃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국화 이라고 치운다는 거죠. 그죠? 아까도 우리 김춘수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왔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까? 꿀밤 나무. 꿀밤 나무 없어요. 도토리 나무도 없고.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신갈나무. 그죠? 방금 얘기한 떡갈나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굴참나무. 그 다음에 갈참나무. 그 다음에 졸참나무. 그것도 꿀밤나무도 대표적인 한 6개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도토리나무, 꿀밤나무하고 채워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 졸참나무가 짜증낸다고. 그죠?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도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강 그냥 그쪽은 근대 골목 그거 아니나 뭐 이래 보고. 그 뭐 한옥 몇 개 있잖아. 뭐 이상화 얘기하면 이상화도 뭐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상화 선생님이 화가 나죠. 그죠? 석재 서병호도 화가 나고 그 집도 그 있고 다 있는데 박기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지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그 꽃을 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문화예술 분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하나 이렇게 애우게 되고 저 문화예술인 이름 하나 더 애우게 되고 그 사람 집도 어디고 이래 알게 되고 도동서원은 도대체 이건 뭐 누가 뭐 했던 거냐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보고 이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30년 보너스를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칭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상수리나무, 꿀밤나무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노래가 들으면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나훈아 노래 잡초 있잖아요. 잡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초는 없죠. 잡초 자기가 모르니까 잡초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잡초 노래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 잡초가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 분명히 그 사람 그 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과해버리고 자기 모른다고 해서 그냥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우리가 그 확정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확정편향 하는 게 자기가 알고 싶은 쪽으로만 자꾸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만 긍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확정편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심리학 같은 데서 합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나이 들고 지나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좀 뛰쳐나와가지고 안 보던 거 새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각불 하는 게 있잖아요. 삼각불 우리 그 생일 잔치 할 때 모자 씌워주는 꽃갈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삼각불 모양인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확정편향이나 아니면은 자기 시선이 단편적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정면에서 본 사람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삼각형.
어떤 사람, 저 위에서 본 사람은 동그라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45도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채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삼각뿔의 모습이 진짜 모습은 뭡니까? 그 세 가지도 아니잖아요. 삼각형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이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한 단별 보고 삼각형이라고 한 사람은 삼각형이라고 팍팍 우기면서 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동그라미라고 위에 본 사람은 그 절대 정말 바보다. 이게 동그라미인데 지금 삼각형이라고 하면 미쳤다고 이렇게 오히려 욕을 하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좀 더 갖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주변의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할 때 정말 내 스스로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삼각뿔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못 보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한계입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를 더 봐가 동그라미도 있네 한 거는 더 발전한 거죠.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또 측면에서 받는 시각이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봤을 때 야 이거는 단면이 아니고 삼각뿔의 모습이다 라고 도출해내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자기가 꾸준히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그냥 변화가 없다. 삼각형은 평생 삼각형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죠? 진짜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그죠? 모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옆에도 관심 좀 가져보고, 그죠? 뭔가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하고 찾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만 관심을 가졌던 데만 머물지 말고 지금 안 가보던 데 있잖아요. 저기 전시장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저는 도대체 뭐 하는데고 한번 들어가보자. 이래가지고 병원 다 가르치지 말고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전 모르잖아요. 불치하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다. 아무나 잡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하는 순간 그죠? 그게 도 터지는 소리라 합니다만 하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노노가 공자 스님이 말하는 진짜 하기 싫을지 부르기 여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문화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는 거죠. 아까 예술이고 그것도 문화지만은 우선은 이런 것부터 그죠? 우리 주변에 대구는 도대체 지도에 어디 찍힌지도 안 보고 대구는 추운지 더운지 이런 것부터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게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삶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풍성한 지역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좀 다니시면은 전부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회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회보다도 문화를 먹으러 가고 역사를 먹으러 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은 대구는 정말 신라 문화, 신라가 여기 1000년 동안 있잖아요. 1000년. 그리고 불교. 이게 경상북도 대구 경북에 조계종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계종 기준으로 본사만 5개 있어요. 5개. 그죠? 조계종 본사가. 불국사도 본사지. 직지사도 본사지. 동화사도 본사지. 은혜사도 본사지. 또 한 건 어디지? 있잖아. 그죠? 응? 도리사는 아니고.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 안동을 중심으로 해가 우리 지역에 유교가 제일 많이 오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유교 문화 없습니다. 유교는 거기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유교는 거기는 중국 가면 맞담배만 하고 가잖아요. 어른하고. 우리는 정말 옛날에 유교, 충효 이래가지고 안동을 중심으로 제일 오래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안동 보고 추로지향이라 하면서 중국에 유교를 배우러 오고 이럽니다. 지금 그걸로.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에 폐단도 많죠. 지금 안 맞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여자를 비하한다든지 대표적으로. 그죠? 그리고 장자한테 막 이렇게 다 전해주는 거 이런 거 옷이 안 맞잖아요. 그럼 다 싸움 다 일나지 그거 됩니까? 그죠? 장자한테 다 죽으면은. 그런 생각나는데 진짜 우리 어떤 아시는 만한 분은 알겠지만은
돈 이런 거 저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친구들한테 많이 사주고 사회에 헌납하고. 얼마 전에 고려대학에 돈 400억 냈더라고. 400억. 과일 장수하는 칠순 그 할아버지하고 둘이가 아들이 고려대학 나왔다고. 그 아들이 미국에 있어.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아버지가 뭐라면 인터뷰하니까 자식이 반대 안 합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돈은 자기가 벌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안 버는 건 가치가 없다고. 애 베린다고 오히려 하면서 그 돈을 내놨더라고. 그 자식도 착한 거죠, 그죠? 보통 좀 불황스러운 자식 같으면 아버지 막 파업을 거야. 돈을 그거 준다고. 내 안 주고 어디 주냐고. 근데 그걸 다 내놓고 하니까 평생 그러니까 고려대학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병원 이런 거 고대 병원에 공짜로 다 해주고 당연히 해줘야지, 그지? 그래 하면서 했던데 그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 뭐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삼형제인데 돈 액수는 정확해 아닌데 엄청난 돈이에요. 맞이는 1,000억, 예를 들어 둘째는 800억, 셋째는 700억 줬지만은 막내 며느리가 불타고 난다고 시아버지 고소했어. 응? 왜 똑같이 안 주냐고. 괜히 줘가 고소당하고 안 줬으면 어떻게? 이거 대구시에 갖다 주는지 우리 문화재단가 좀 평생 동안 그분을 봉양할 긴데 자식 줘가지고 싸움 일라고 고소당하고. 근데 우리 유교 중에서 제일 폐단이 그겁니다. 뭔가 지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도 막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막 구두쇠처럼 안 써. 가만히 보니까 어디 하려고 하나? 애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안 쓰는 거야. 그게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게. 가치가 없다고. 애한테 그렇지. 애가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집 사주고 뭐 해주고 뚝 띄가지고 오히려 사회에 준다든지 이러면은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응?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친구들한테 밥도 좀 사고 이래 하면은 한 달에, 그지? 한 200만 원씩 사면 1년에 2천만 원입니까? 한 2천만 원씩만 쫙 사면 그분은 참 좀 너무 덕이 넘치는 분이라고 칭찬받았겠는데 그걸 못 쓰고 가 있다가, 그지? 욕 다 얻어먹고, 죽으니까 잘 죽었다 하고 욕 얻어먹고, 그래 되면 안 된다 말이지, 그지? 그 이야기 좀 빗나갔습니다만, 하여간 유교 문화도 있고 선비 문화도 있고, 그죠? 가야도 한번 가보십시오. 고려형에 고분이 막 700개가 쫙 있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 이제 돌아보시고 이게 정말 보통 동네가 아닌 게 대구입니다, 그죠? 이 뭐 우리나라를 만든 거야, 아마 인물의 고장이고 근대화를 이뤘고 민주화 이입할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라 망하려고 하는데 대구 경북이 다 지켰고 교육 예술 보니까 전부 다 유명한 사람 대구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대구를 갖다가 대구 볼 거 있나 뭘 거 있나 뭐 그 쳐다보니까 딴 데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죠? 예. 야 진짜 가지 마이소. 내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니까? 1시간도 하지만은 정말 막 정몽주 선생부터 해가 막 버글버글해. 옛날부터 버글버글해. 예?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된 분들만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했지만은 좀 조선시대 그지 가보면은 이하고 얘 전부 다 이 우리 지역에서 다 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돈벌이도 중요하죠. 돈 참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 이 사람 스티브 잡스인데, 이 사람이 55년생이라, 55년생. 55년생인데 지금 2011년에 지금 60도 안 되고 55살인가 죽었다고. 이 전화기 지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이폰 만드는 그 사람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뭐 참 돈 많아도 죽잖아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래 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웃고 이렇게 문화예술을 많이 즐겨야지 오래 살아. 그런데 이분이 소크라테스하고 전심을 함께 모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진짜 영감을 얻고 좋은 느낌을 갖고 이걸 하고 싶다는 거지, 이 사람도.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미 이 사람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셰익스피어하고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그죠? 이 참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인도하라 이 참 정신문화 같은 거 이런 거, 문화예술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자랑스러운 곳이다. 그죠? 대구를 만만히 보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대구를 지키고 대구를 자랑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그죠? 오늘 가서 이야기를 차고 야 대구부터 한번 우리가 덮어보자. 예? 안 가본데. 그래서 저 계산성당도 가보고 건대 골목도 가보고 기아집도 안 가보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몰랐던 거 새로 한번 느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의 세포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확 돼가지고 아프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나요.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도 그래서 너무 덤성덤성 지나갔는데 대구문화재단이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인연인데 대봉동에 그쪽에 저 대구문화재단 지나갈 때 손잡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차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 지으면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파니까 뭡니까 옛날에 그 청동기 유물 이런 것도 거기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거기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터가 좋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재단의 한켠에 대봉동 마을 유적 박물관에가 박물관 만들어놨다고 그것도 구경도 하고 이제 와가지고 또 박 사장, 박 대표 잘 있습니까? 하면 이래가지고 차 한잔 내라고 하면 내가 꼼짝없이 다 해가 대접하고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고 뭐든지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또 대구 우리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